약 1. 가을철 새벽달은 졌으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채 검푸른 하늘만이 남아있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다 잠자리에 들어있을 무렵이다. 환호전은 급히 일어나 앉자 성냥을 그어 온통 기름투성이인 등잔에 불을 붙였다. 흐릿한 빛이 조그마한 다관 안에 퍼졌다. 지금 가세요, 아버지? 늙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한동안 작은 기침소리가 계속되었다. 노전은 옷에 단추를 끼우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이렇게 대답하자 손을 내밀며 돈을 이리 주오 하고 말했다. 화대만은 한참 동안 베개 밑을 더듬거리더니 한 꾸러미의 은화를 꺼내어 노전에게 건네주었다. 노전은 받아들자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주머니 밖으로 두어 번 눌러보고는 등롱에 불을 켜고 등잔불을 불어 끈 다음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는 씩씩 소리가 나더니 이어 한동안 기침 소리가 들렸다. 노전은 기침이 가라앉자 낮은 소리로 말했다. 소전아, 일어나지 마라. 가게는 엄마가 볼 테니. 아들의 대답이 더 없자 노전은 아들이 잠든 거라 생각하고 집을 나서 거리로 향했다. 거리는 온통 어둠에 쌓여 있었다. 다만 한 줄기의 희미한 길만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등불은 그의 앞서다 뒤서다 하며 걷는 두 발을 비추고 있었다. 몇 번인가 개와 마주쳤다. 하지만 한 마리도 짖지는 않았다. 날씨는 집안에서보다 훨씬 추웠다. 하나 노전에게는 도리어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벼랑간 소년으로 변하여 신통력을 얻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할 힘이라도 생긴 것처럼 내딛는 발걸음이 더욱 의기양양했다. 갈수록 길도 환해지고 하늘도 밝아져 갔다. 정신없이 길을 걷던 노전은 저 멀리 정자의 삼거리가 환하게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고 흠칫했다. 대여섯 발짝 뒷걸음질하여 비틀거리면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처마 밑으로 가서 문에 기대섰다. 한참 그러고 있자니 온몸이 싸늘해왔다. 늙으니. 노전은 다시 한번 놀랐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몇몇 사람들이 그의 눈앞을 지나쳐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얼굴을 돌려 그를 보았다. 모습은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몹시 오랫동안 굶주렸던 인간이 먹이를 발견한 때처럼 눈에는 물건을 붙잡으려는 듯한 일종의 광채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등롱의 불은 꺼져 있었고 주머니를 눌러보니 돈은 두둑한 채 그대로 있었다. 고개를 쳐들어 양쪽을 둘러보니 수많은 괴이한 사람들이 너댓 명씩 유령처럼 그 근처를 서성거렸는데 정신을 가다듬어 자세히 보니 별로 이상할 것도 없었다. 이윽고 다시 몇몇 병정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제복의 가슴과 등에 희고 큰 둥근 것이 멀리서 또렷이 보였다. 노전의 눈앞을 지나갈 때는 그 제복의 태를 두른 검붉은 줄까지 식별할 수 있었다. 한바탕 발걸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더니 순식간에 일단의 인간들이 서로 밀치며 지나갔다. 너댓 명씩 서성거리던 사람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데 어울려 조수처럼 앞으로 몰려갔는데 정자 삼거리에 이르자 멈춰 서서 반원형으로 빙 둘러섰다. 노전도 그쪽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한데 어울린 사람들의 등만 보일 뿐이었다. 모두들 목을 길게 빼고 있었는데 그 모양은 마치 많은 오리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을 잡히어 매달려 있는 듯했다. 잠시 조용했다.
이윽고 무슨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벼랑간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모두들 물러서 노전이 서 있는 데까지 흩어져 왔다. 하마터면 그는 밀려 넘어질 뻔했다. 자, 돈과 물건을 바꿉시다. 온몸이 새까만 사람이 노전 앞에 나타났다. 노전은 그의 칼날 같은 눈초리에 질겁을 하여 목이 반으로 오그라들 듯 했다. 그 사람은 커다란 한쪽 손바닥을 그에게 내밀고 또 한쪽 손에는 한 개의 시뻘건 만두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 시뻘건 것이 뚝뚝 아직도 떨어지고 있었다. 노전은 당황하여 은화를 더듬어 꺼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아무래도 그의 물건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은 성을 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가 무섭소? 왜 못 봤소? 노전이 그래도 망설이자 시꺼먼 사람은 등롱을 후다닥 끌어당겼다. 종이를 푹 찢어 만두를 싸가지고 노전에게 안겨주고는 한쪽 손으로 은화를 움켜잡아 꾹 쥐어보고는 빙 돌아서 이 늙은이야 하고 중얼거리며 가버렸다. 그것으로 누구의 병을 고치려는 거요? 노전은 누군가가 이렇게 물은 듯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온 정신은 지금 다만 이 한 꾸러미 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10대 독자인 갓난아기를 품고 있는 듯 그 밖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이 꾸러미 속에 든 새 생명을 자기 집에 옮겨 심어 숱한 행복을 거두어 드릴 생각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한 줄기 훤한 대도가 나타나 그대로 그의 집까지 이어져 있었다. 뒤에는 정자 삼거리 입구 근처에 걸려있는 낡은 편액에 씌어진 고구정구라는 4개의 거무죽죽한 황금빛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다. 노전이 집에 돌아오자 가게는 이미 말숙이 정돈되어서 한 줄 한 줄 늘어선 테이블은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전이 혼자 안쪽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굴러떨어지고 겹옷 상의가 등에 찰싹 들러붙어 양쪽 어깨뼈가 튀어나와 8팔자를 그리고 있었다. 노전은 이 모양을 보자 부지중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처가 부엌에서 걱정스레 나왔는데 눈은 크게 뜨고 입술도 떨리고 있었다. 구하셨어요? 구했소. 두 사람은 함께 아궁이 앞으로 가서 한참 의논을 하고 나더니 화대마가 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한 장의 커다란 연잎을 가지고 돌아와 그것을 탁자 위에 폈다. 노전은 드롱종이를 펴 그 시뻘건 만두를 연잎으로 다시 쌌다. 소전이 식사를 끝내자 그의 어머니는 황급히 소전, 넌 거기 앉아 있거라. 여기 오면 안 된다. 하면서 아궁이 불을 지폈다. 노전은 들고 있던 파란 뭉치와 붉고 희게 얼룩진 부서진 드롱이를 함께 아궁이 속에 재빨리 밀어 넣었다. 불꽃이 타오르자 가게 안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냄새로 가득 찼다. 냄새가 좋은데 점심엔 무엇을 잡수셨어? 곱주 영감이 들어서며 말했다. 그는 거의 매일 다관에서 날을 보냈다. 찾아오는 것도 제일 빨랐고 돌아가는 것도 제일 늦었다. 이때 마침 길가에 면한 벽쪽 테이블 옆으로 어정어정 걸어와 앉으면서 쌀죽을 쓰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는 대답하지 않았다. 쌀죽을 쓰나? 역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노전은 총총히 나와서 그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소전, 이리 들어오너라.
화대만은 소전을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방 안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소전이 앉자 그의 어머니는 새까맣고 둥근 것을 담은 접시를 두 손으로 들고 와서 나직이 말했다. 이걸 먹어라. 병이 나을 게다. 소전은 그 검은 것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았다. 마치 자기 목숨을 손에 들고 있는 듯한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조심스레 살며시 둘로 가르자 탄 껍질 속에서 흰 김이 피어올랐다. 김이 사라지자 그것은 둘로 갈라진 밀가루 만두였다.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고 전부 뱃속에 넘겼는데 무슨 맛이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눈앞에는 단지 빈 접시가 한 개 남아있을 뿐 그의 옆에는 한쪽에는 아버지,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마치 그의 몸 안에 무언가를 부어넣고 또 무엇을 꺼내려는 듯한 두 사람의 눈초리에 그는 그만 가슴이 후들거려 거기를 누르며 다시 한바탕 기침을 했다. 한숨 자거라. 곧 괜찮아질 테니. 소전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침을 하면서 드러누웠다. 화대만은 아이의 기침이 멈추기를 기다려 누덕누덕 기운 겹 이불을 살며시 덮어주었다. 3.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이 들어와 있었다. 노전도 바빠졌다. 커다란 구리 주전자를 들고 연방 돌아가며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너무 피로하여 양쪽 눈 언저리에는 검은 태가 둘러졌다. 노전 몸이 불편한가? 뭐 어디 병이라도 났나? 흰 수염장이가 물었다. 아니네. 아니라고? 그렇겠지. 나도 자네가 싱글벙글하여 병자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지. 흰 수염장이는 이내 자기 말을 취소했다. 노전은 좀 바쁜가? 만약 저 사람 아들이 곱주 영감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벼란간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검은 무명옷을 걸치고 단추도 끼우지 않은 채 폭이 넓은 검정띠를 허리께에 아무렇게나 둘러감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노전을 향해 소리쳤다. 먹였어? 좋아졌어? 노전, 영감은 운이 좋았어. 다 영감 운이요. 만일 내 귀뜸이 늦었더라면. 노전은 한 손에 주전자를 든 채 한 손을 공손히 내리고 싱글벙글하며 듣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신묘하게 경청하고 있었다. 화대마도 눈 언저리에 검은 피로의 기색이 보였지만 그래도 싱글거리며 찻잔과 찻잎과 올리브를 하나 더 첨가하여 들고 왔다. 노전은 곧 거기에 끓는 물을 부으러 갔다. 이번엔 확실하오. 다른 것과는 달라요. 뜨끈뜨끈할 때 가져와서 뜨끈뜨끈한 채로 먹었을 테니.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연방 떠들어댔다. 고맙습니다. 만약 강대수께서 안 봐주셨으면 어떻게 이런. 화대마도 몹시 감격하여 그에게 인사의 말을 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나아요. 그렇게 뜨거울 때 먹었으니 그와 같이 인간의 피를 묻힌 만두를 먹으면 무슨 폐병이든 틀림없이 완쾌돼요. 화대만은 폐병이라는 말을 듣자 얼굴빛이 조금 변하고 언짢은 기색이었으나 이내 또 웃음을 지으며 조용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났다. 강대숙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큰 소리로 여전히 떠들고 있었다. 안방에서 잠자던 소전은 그 소리에 깨어나 다시 쿨럭이기 시작했다. 자네와 소전이 그렇게 운이 좋았나? 그럼 이 병은 틀림없이 나을 걸세. 그래서 노전이 아침부터 그렇게 싱글거렸군. 흰 수염장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강대숙 앞으로 걸어가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강대숙, 오늘 처형한 범인의 한 사람이 하씨 집안의 아들이라던데 하씨 집안 뉘 아들이요.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뉘 아들이라뇨. 그야 물론 하씨집 넷째 아줌마의 아들이죠. 얼간이 같은 자식. 강대숙은 여러 사람이 모두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한층 큰 소리로 짓거려댔다. 그놈은 살기 싫은 놈이니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나는 이번만은 국물도 하나 안 생겼단 말이야. 그놈한테서 벗긴 옷마저 죄 빨강 눈의 아이가 차지하고, 첫째로 운수가 좋았던 것은 뭐니 해도 노전 영감이고 다음은 하신의 셋째 아들이지. 눈처럼 하얀 은화를 20단량이나 받아 고스란히 제 주머니에 챙겨놓고 한 푼 내놓지 않았으니. 소전은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연방 쿨럭이며 작은 방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와 부뚜막 앞으로 갔다. 찬밥을 한 그릇 퍼담아 끓는 물을 붓더니 앉아 먹기 시작했다. 화대마가 뒤쫓아가서 조용히 물었다. 소전아, 좀 괜찮니? 너 여전히 배가 고픈 게로구나. 틀림없이 꼭 낫는다. 강대숙은 소전을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여러 사람을 향해 짓거려댔다. 하신의 셋째 아들은 정말 빈틈없는 놈이지. 그놈이 만약 미리 고발하지 않았다면 그놈 역시 일가가 몰살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했을 걸세.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은화를 받았으니. 그 죽은 놈도 얼간이 같은 놈이더군. 감옥에 들어가서도 옥리들에게 모반을 선동했다니. 말도 안 돼.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20살 남짓한 젊은이가 몹시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들 이건 분명히 알아두쇼. 빨간 눈의 아이가 이래 전말을 자세히 조사하러 갔더니 그놈이 아이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면서 이 대청천하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짓거리더라는 거야. 생각해보쇼. 그게 할 소리요? 빨강 눈의 아이도 그놈의 집에 늙은 어미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가난한 줄은 몰랐거든. 아무리 쥐어짜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자 잔뜩 화가 치밀고 있는 판에 그놈이 이러쿵저러쿵 군소리를 늘어놓았으니 아이에게 세게 2대를 얻어맞은 거지. 아이는 주먹이 센데 2대나 맞았으면 꽤나 뻐근했을걸. 구석에 앉아있던 꼽추가 벼란간 신이 나서 짓거렸다. 그 머저리 같은 놈은 맞아도 겁도 안 내고 도리어 가엾다 하고 하더라니까. 그런 놈을 때리는데 가엾긴 뭐가 가엾어. 흰 수염장이가 말했다. 강대숙은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 거요? 그놈 기분으로는 아이가 가엾단 말이오. 귀를 기울여 듣고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벼란간 이해할 수 없는 듯 멍청해지더니 이야기도 뚝 끊어지고 말았다. 소전은 식사를 이미 끝내고 있었는데 몸은 땀투성이가 되고 머리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올랐다. 아이가 가엾다니. 미쳤군. 끝내 미쳐버렸어. 흰 수염장이는 벼란간 깨달은 듯이 말했다. 미쳤지. 20살 남짓한 젊은이도 역시 알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담소하기 시작했다. 소전은 그 왁자지껄한 소리에 섞여 연방 쿨럭이며 기침을 했다. 강대숙은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틀림없이 낫는다, 소전아. 이제는 그렇게 기침을 하면 안 돼. 틀림없이 낫는다. 미쳤지. 꼽추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4. 서쪽 성벽 밖의 공지는 원래 관유지였다.
중간을 가로지른 꾸불꾸불한 소롯길은 지름길을 가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어느덧 길이 되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 길 왼쪽은 모두 사형이나 옥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묻히고 오른쪽은 빈민들의 공동묘지가 되어 있었다. 양쪽 다 이미 무덤들이 가득 들어차 마치 부잣집 생일잔치 때 만두를 쌓아놓은 것 같았다. 그해 청명절은 유난히 춥고 버들도 겨우 쌀알 절반만한 새 눈을 트고 있었다. 날이 밝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화대만은 이미 오른쪽에 새 무덤 앞에 웅크리고 앉아 네 접시의 찬과 한 그릇의 밥을 벌려놓고 한바탕 곡을 한 다음 지전을 태웠다. 그리고 멍하니 무엇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미풍이 불어와 그녀의 귀 밑 털을 흩날렸다. 분명히 작년보다 백발이 훨씬 늘어 있었다. 소롯길을 따라 또 한 여인이 걸어왔다. 반백의 머리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낡아빠진 붉은 오치를 한 거의 망가져가는 둥근 광주리를 들고 있었다. 광주리 밖으로 한 꿰미의 지전을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왔다. 이때 뜻밖에도 땅바닥에 화대마가 주저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자 약간 망설이더니 핏기 없는 얼굴에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기운을 차려 왼쪽에 있는 무덤 앞으로 가 광주리를 내려놓았다. 그 무덤과 소전의 무덤은 한 일자로 나란히 늘어서 있으며 그 사이에 소롯길이 가로질러 있었다. 화대만은 그녀가 네 접시의 찬과 밥 한 그릇을 차려놓고 선체로 한참 곡을 하고 지전을 태우는 걸 한참 동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무덤도 역시 아들인 모양이다. 그 늙은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수족을 떨고 비틀거리며 몇 발짝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넋을 잃고 있었다. 화대만은 이 모습을 보고 그녀가 상심한 나머지 미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소롯길을 넘어가서 나지막한 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 만화님, 그렇게 기운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늙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크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기 보세요. 저게 뭐죠? 화대만은 그녀가 가리키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 시선은 눈앞에 있는 무덤 위에 가 닿았다. 그 무덤에는 풀뿌리도 아직 붙지 못한 채로 황토가 덩어리져 보기 흉하게 노출돼 있었다. 그 위를 좀 더 자세히 봐가던 화대만은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분명히 붉고 흰 꽃들이 그 무덤 꼭대기에 둥근 원을 그리며 피어 있었다. 그들 두 할머니의 눈은 벌써부터 흐려져 있었지만 이 붉고 흰 꽃은 그래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꽃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둥글게 원을 그려 나약한 대로 단정하게 피어 있었다. 화대만은 얼른 자기 아들의 무덤과 다른 무덤들을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단지 추위를 겁내지 않는 몇 송이 파란 꽃들이 드문드문 피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아쉬움과 공허감이 퍼져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캐고 싶지 않았다. 그 늙은 여인은 다시 몇 발짝 다가가서 자세히 둘러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엔 뿌리가 없어. 자연스레 피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런 데를 대체 누가 올까? 아이들도 올 리가 없는데. 일가 친척들은 벌써부터 발을 끊었고.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벼랑간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유아야,
그놈들이 모두 너를 무고하게 죽인 거지. 너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 원통하여 오늘은 특히 이상한 것을 보여 내게 알리려는 것이지.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자 한 마리의 까마귀가 이파리 하나 남아있지 않은 나무에 앉아 있었다. 다시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유아야, 너는 너를 모함한 그놈들을 가엾이 여겨줘라. 그놈들은 이제 곧 보복을 받을 테니 하느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너는 편안히 눈을 감아라. 만약 네가 정말 여기 있고 내 소리가 들린다면 저 까마귀를 네 무덤 위로 날게 하여 나에게 알려다오. 미풍은 벌써부터 멈추어 있었다. 하나하나 똑바로 서 있는 풀들은 마치 철사 같았다. 그 풀이 떨리는 소리는 공기 속에서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침내 무로 돌아가 버렸다. 주위는 온통 죽은 듯이 고요했다. 두 사람은 풀밭에 서서 까마귀를 올려다보았다. 까마귀는 고든 나뭇가지 사이에서 머리를 움츠리고 주물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무덤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숱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화대만은 어쩐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 그만 돌아갈 생각으로 우리 이제 돌아가십시다 하고 공손하게 권했다. 그 늙은 여인은 후 한숨을 내쉬고 힘없이 밥과 찬을 챙기고 다시 한참 망설이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입속으로는 이건 대체 어찌 된 일일까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두 사람이 미처 20-30발짝도 못 옮겼을 무렵에 갑자기 등 뒤에서 깍 하는 큰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흠칫하여 돌아보니 그 까마귀가 두 날개를 펴고 몸에 탄력을 붙이며 곧바로 먼 하늘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었다. 1919년 4월